오랜만에 하는 수업이니까 질문이 있는데 질문 있다고요? 저번에 쉽다는 질문 아니잖아요. 저번 했던 거 뭐? 저번에 쉽다는 질문도 아니고 텐더 질문 아니고 내가 좀 전에 뭐라고 했는지 혹시 못 들었어요? 아니, 했던 얘기를 2번 하고 3번 하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날 10단원 11단원 연습 문제 모아서 질문 받는다고 했는데 좀 전에 못 들었어요. 내 말은 안 듣는다는 얘기네 계속.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내가 좀 전에. 그래서 다음 주 15분 늦는다는 친구 지금 왔어요. 다음 주에서 아마 토요일 하루 종일 질문 받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좀 전에? 이러면 되게 얘가 좀 그래요. 7달 8분 가지십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간단하게 복습한다고 치면요. 첫 번째 4인 법칙. 글씨도 오랜만에 쓰는 거라 글씨가 안 써져. 사인 A 사인 A분의 A가 A.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랑 모두 요저번에 지름의 길이랑 같다라고 하는 사인 법칙과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 이거는 이제 두 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니라는 것과 코사인 값은 어떻게 구하니라는 것 두 개로 나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얘가 이제 일단 이렇게 쓰면 피타고라스, 이렇게 쓰면은 완전 제곱식 뒤에 코사인 같은 걸 붙인다라고 했고요. 요 식을 2항에서 변형해도 됩니다. 뭐 같이 외워두는 게 좋겠죠. 2bc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런 식으로. 세 번째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는 뭐 중학교 때 배운 거란 말이야 사실은. 중3 때. 그쵸? 이 공식 말고도 하나 더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보통 헤런의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였죠. 여기서 소문자 S. 소문자 S라서 좀 거시기 하네. 이건 소문자 S고 이건 대문자 S인데 좀 구별이 안 갈 수도 있겠네요. 넓이. 넓이를 몰라. 우리나라는 S를 많이 쓰는 거인데 미국 책 보면 이걸 A라고 많이 써요. A. 에어리어 해가지고 A 많이 쓰나 봐요.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다른 거 아까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이제 소문자랑 대문자랑 안 헷갈리게 하려면 쓰는 게 낫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기억나나요? 네. 그런 것들로 이제 이것저것 문제 풀었고요. 오늘은 154페이지부터 이제 문제 풀 차례죠. 8개만 풀면 된다고 했으니까 천천히 하지만 어차피 뭐 뇌가 많이 녹슬었을 거 아니야. 그치? 많이 녹슬었잖아. 그치? 154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 11-9번부터 천천히 워밍업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록사각형 ABCD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변의 길이와 각도 하나 주고 있어요 지금. 그쵸? 각 120도니까 대충 이렇게 잡고 B자리를 이것은 AB가 7이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7을 잡으면 이걸 단위 삼아서 BC는 8, 좀 더 길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D가 9, D가 10 둘 다 기네. 길다. 이 정도? 이렇게 되나? CD의 길이가 9고요. D의 길이가 10입니다. 사각형을 4변만 주면은 사각형이 사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도 하나를 더 추가 줬습니다. 이걸 줌으로써 사각형이 딱 고정돼 버리죠. 왜요? 이게 고정돼 버리는 이유를 알겠어요? 사각형이 원래 4변만 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물딱 쓰잖아요. 이게 그렇죠? 고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각형이. 그렇죠? 4변만 주면은. 근데 이제 각도 하나 주는 순간 이게 고정이 돼 버립니다. 왜요? 이걸 줘버리면은 사실 AC의 길이가 고정되는 거잖아요. 이 길이가, 대각선 길이가. 그렇죠? 왜냐면 요게 또 SAS 조건 때문에. 이해가죠? 이 길이가 다 고정돼 버리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삼각형도 고정돼 버려요. 위에 있는 삼각형. 그렇죠? 세 변의 길이가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변을 준 다음에 한각을 주는 순간 사각형이 다 고정돼 버리죠. 그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사실 120도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AC를 긋는다라는 게 사실 거의 힌트로 주어진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두 변과 끼임각이 있으니까 삼각형 하나
이쪽은 모르겠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쪽은 금방 구할 수 있겠네. 방금 얘기했던 이 공식으로. 그치? 아래 있는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한다고 한다면은 2분의 1 곱하기 8과 7과 사인 120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다 기억나죠? 나도 오랜만에 해서 나도 지금 뇌에 지금 부팅 중이야 지금. 사인 120도 얼마? 2분의 루트 3. 그러면 2 하면 이건 2 남겠네, 그치? 와, 이거 14루트 3이네. 그래서 일단 아래쪽 삼각형 ABC 넓이는 구했는데 문제는 어쨌든 위입니다. ACD. 근데 아까 힌트를 추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결정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AC의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은 세변을 아는 거니까 구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A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하자? 코사인 법칙 쓰는 거죠. 그렇죠? 한 변의 길이의 제곱. AC 제곱은 7제곱 더하기 8제곱에서 2 곱하기 7 곱하기 8에 코사인 120도를 곱한 거를 뺀다. 그렇죠?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 이거는 넓이 공식은 코사인 법칙. 7제곱이 49, 8제곱이 63. 나 계산 되게 못한다잉. 코사인 120도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여기 플러스로 고치고 이렇게 2분의 1 씁시다. 이렇게. 약분 돼가지고 이거는 56이네? 56에 64 더하면은 120인가? 120에 49 더하니까 169군요. 이렇게. 그쵸? 와, 다행이다. 잘 만들었네. 정수가 나와. 자연수가 나오는데 AC의 수반이 나왔습니다. 이제 13이라는 개가 나왔으니까 이쪽 갖고 있는 쓰면 되겠죠. 사실 이제 세변의 길이를 알 때 넓이를 구하는 기술이 바로 헤르미트 공식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정확히 말하면은 세변이 기항이면 자연수일 때 보통 써요. 무슨 이해가요? 세변이 보통 자연수로줄 때 보통 쓰거든요. 자연수가 아닐 때는요. 예를 들어서 한 변이 막 루트가 있어. 이럴 때 헤르미트 쓰면 망해요 이제. 이해가요? 이때 헤르미트 쓰면 망합니다. 한 변에 루트가 있으면. 그때는 철저하게 이거 공식을 만드는 게 좋을 거예요. 헤르미트 공식 자체도 이제 내가 만들어주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사인이라는 게 뭐니까 이게 루트 1 빼기 코사인 제곱이고 코사인은 여기서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구하고 그 다음에 사인 구하고 넓이 구한다. 이제 이 스킬을 그대로 쫓아가면 어쨌든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변이 자연수일 때는 헤르미트 공식을 쓰시고 이 공식 자연수가 아니라 하나가 루트가 있고 이럴 때는 아마 저걸 만들어 쓰는 게 나을 거예요. 사실은 공식 하나 더 있긴 해요. 나도 잘 안 해오는 공식인데 까먹었네. 뭐지? 넓이가 나도 까먹었어. 하도 안 쓰니까 뭐 4제곱 써서 이렇게 쓰는 공식이 있거든요. 4제곱 이렇게 써서 쓰는 공식이 있긴 한데 유도하라고 하면 유도할 수 있겠는데 너무 길어서 안 할게요. 다른 공식도 하나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워낙 잘 안 쓰는 거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이걸 만들어서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변의 길이에 루트가 있을 때는 만들어 쓰시고요. 자연수로 줬을 때는 뭘 쓰라고요? 헤르미트 공식 쓰면 됩니다. 헤르미트 공식 쓰려면 이거 다 넣으면 되겠네요. 일단 9 더하기 13 더하기 10 나누기 2한 값을 우리는 S라고 부를 거예요. 그 이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요런 표기법을 많이 써요. 기하 쪽에서. 예를 들어서 니들 이거 지우자. 예를 들어서 내저번 나오는 거 넓이 구하는 거 혹시 기억나요? 내저번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알아. 반지름 R이라고. 세변의 길이가 ABC야.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하니? 이 삼각형 넓이. 이렇게 쪼개서 구하잖아. 그치? 이렇게 쪼개서 구하는 거 이런 거 기억나? 이런 거? 요거 한 조각 넓이 어떻게 구하지? 하고 또 요쪽 조각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지? 이런 것도. 그치? 하나 합쳐보면 뭐겠어? 이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기억나요 이거? 밑변을 A로 보고 높이를 R 내저번의 반지름만큼 보는 이 삼각형 넓이 하나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두 번째 삼각형 세 번째 삼각형 합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S잖아요. 그쵸? 방금 얘기했던 거 이해가요? 간단하게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넓이를 뭔 말인지 이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S 다 더해서 나누기 2한 값. 나누기 3 아니에요. 나누기 2예요. 얼마 나와요 이거? 22, 30인가가 16이에요. 그러면
넓이 어디서 넣는다고? 16 곱하기에 16에서 첫 번째 변 13을 빼요. 3 남네요. 16에서 두 번째 변 10을 빼요. 6 남네요. 16에서 세 번째 변 9를 빼요. 7 남네요. 이해가죠? 이렇게 곱한다고요. 4개를 곱합니다. 그럼 넓이를 구하는 거죠. 이게 얼마요? 요게 4로 나가는 거고, 그치? 요 두 개가 3 루트 2가 되겠네, 그치? 2 곱하기 7에서 14가 이렇게 남는 거네요. 앞에가 12, 뒤에가 루트 14. 그래서 넓이는 12 루트 14. 따라서 아까 구했던 이 넓이, 밑에 있는 ABC 넓이랑 방금 구한 이 넓이, 위에 있는 AC 넓이랑 합치면 사각형 넓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크게 본다면은 사각형이 언제 고정될까로 본다면은 네 변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한 각이 일단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고정됐기 때문에 고정이 왜 됐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거는 SAS, 저거는 SSS 때문에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힌트잖아요, 그렇죠? SAS니까 넓이는 얘로 찾는 거고요. SSS니까 넓이는 얘로 찾는 거예요. 이해가죠? 각각의 넓이를 찾을까. 대신 세 변의 길이 중에 세 번째 길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알기 위해서 코사인 좀 써야 된다. 뭐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뭐 별로 어렵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한 번씩 풀어보면 될 거예요. 워밍업이 좀 되고 있나? 전혀 그런 거 없죠? 원래 이제 그 준비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와서 수업 듣는 애들이 태반이라서 그래요. 저번 주나 이번 주나 달라지는 건 없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 밑에 유제 다 풀고 있는 거지? 내가 숙제 검사 안 한다고 이것들이 막 대충대충 하지 말고 내가 얘기했잖아. 니들 지금 안 하면 니들 3월달부터 안 한다니까 이거 풀겠냐고. 고정이 풀고 샘플들을 바쁘지 풀겠냐고 정석을. 지금 풀어야 한다니까 이거. 물론 기말고사 범위긴 할 거야 지금 하는 것들이. 10번은요 AB8, AC3 각의 60도 각부터 그립시다. 각의 60도니까 대충 정삼각형 느낌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 정도? 그치? 정삼각형 느낌을 그렸는데 한쪽은 길이가 길어요. AB는 8입니다. 좀 길고요. 한쪽은 좀 짧죠? AC가 3이에요. 반도 안 되겠네요. 이 정도쯤? 그리는 것도 여러분 연습 많이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정석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림 연습하기 좋아. 그림이 다 말로 설명되어 있거든. 그림 안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진 삼각형이죠? 그쵸? 삼각형 ABC가 있는데 60도를 기준으로 한쪽은 8, 한쪽은 3이에요. 그리고 AB와 AC 위에 각각 PQ를 잡는데요. AB 위에 P, AC 위에 Q. 나 어디 갔어? 뭐 이런 식이죠? 여기 P 하나 잡고요. 여기는 Q를 하나 잡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AP의 길이를 X, AQ의 길이를 Y라 하자. 그래서 A점부터 이 길이를 X, 이 길이를 이제 Y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나서 삼각형 APQ 넓이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이 안쪽 삼각형 얘의 넓이가 ABC 전체 넓이의 6분의 1만큼이다. 넓이 하고 있고 딱 주어진 조건이 아까 얘기했듯이 SAS 조건입니다. 두 변과 끼임각을 주는 조건이죠. 그렇죠? 뭐 넓이 구하는 거야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한다고 한다면은 2분의 1 곱하기 한쪽은 8, 한쪽은 3, 한쪽은 사이각은 60도니까 사인 60도. 뭐 계산하면 되겠고요. 좀 어차피 넓이 구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패스. 안에 있는 삼각형 APQ 넓이 같은 경우에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한쪽은 X, 한쪽은 Y, 사이각은 똑같아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계산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래서 이 넓이가 저 윗넓이의 6분의 1만큼이라고 했으니까 는 해가지고 그치?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 곱하기에 사인 60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뭐. 이해가죠? 이만큼은 삼각형 ABC 넓이고 의 6분의 1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6분의 1 하면 되겠죠? 뭐. 그래서 약분하고 2분의 1이라든지 사인 60도 이런 것들 남는 것만 정리했더니 이제 x, y의 곱이 이게 얼마야? 4인가봐 맞냐? 8, 3, 24
맞아 4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뭐냐면은 xy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네요. 간단하게 xy 값 4 구했고요. 2번이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pq의 최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삼각형을 주고서 일종의 SAS 조건이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두 변 x와 어차피 동시에 나왔단 말이에요. 동시에 문자이기 때문에 아마 동시에 못 구할 거예요. x 따로 y 따로 분명히 못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두 개 같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 상황에서 나머지 변에 관한 얘기예요. 사이값 주어져 있고 누가 봐도 코사인 법칙인데 그러면 누가 봐도 코사인 법칙. 그렇지. 그래서 이제 PQ의 최소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PQ 제곱의 최소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게 최소가 되는 순간 이게 최소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이걸 대신 구해도 되고요. PQ의 제곱이 얼마? 하면은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코사인 60도 되는 거죠. 그렇지? 이게 이제 얼마? 코사인 60도가? 2분의 1. 그럼 요거랑 약분시키고 xy 값 여기 4 이미 나왔는데 그럼 사실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네. 그렇지? 상수화 시킬 수 있는 건 최대한 상수화 시키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변수에 관한 얘기잖아요. 두 변수. x 따로 y 따로 못 나오기 때문에 두 변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합이 나와 있고 곱이 나와 있으니까 산술기한가 봐. 이 정석이 산술기하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되게 좋아하거든요. 산술기하 써봐. x제곱 더하기 y. 원래 산술기하가 나누기 2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치? 보통은 이걸 더 많이 쓰죠, 이렇게 쓰는 거. 뭔만 이해 가죠, 얘가. 보통은 산술기하가 이게 아니에요, 그쵸? 나누기 2고 이쪽은 루트만 있는 건데 2를 양변에 곱해서 쓰죠, 보통.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우변이 이제 이게 2 곱하기 x 곱하기 y입니다. x, y는 당연히 변의 길이기 때문에 양수라서, 그쵸? x, y는 양수라서. 이건 어디다 써야 되는데? 원래 절대값이 맞겠지만 xy는 양수라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따라서 이게 8 나오겠네, 이 우변이. 이제 얘가 보다시피 8 이상이 있죠? 8 이상. 8 이상에서 4를 뺐으니까 이 전체 값은 4 이상이 될 거고요. 그렇죠? 제곱한 게 4 이상이니까 PQ 값은 2 이상이 되는 거죠. PQ 자체는 2 이상. 그러니까 PQ의 최소값은 2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산술기하에서 등호인 2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 x와 y가 어떨 때입니까? 같을 때죠. x랑 y가 길이가 같을 때. 둘 다 2 이럴 때죠. 그러니까 이게 정삼각형 모양 됐을 때가 제일 저 PQ 길이가 짧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앞에서 배웠던 거 한 번씩 복습하면서 떠올리면 되는 거죠. 11-11번. 야, 이 문제는 너무하는 거지 말이야. 이거 나 때도 이 문제 있었어. 내가 니들만 할 때도 이 문제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도 있네 이게. 와, 이거 어떻게 30년 동안 문제가 안 바뀌나 봐요. 여기 보면은 잔뜩 공식 같은 게 적혀 있죠. 내가 이거 맨 처음 봤을 때, 와, 이것도 공식인가 봐 라는 느낌이 있었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 쓸모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거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증명하라 라고 하는 건데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이 알고 배웠던 공식들을 그냥 적응만 해서 대입만 하면 다 풀리는 것들입니다. 11-1번은요. 자, 이제 우리가 쓰는 약속이 있죠. 넓이는 대문자 S, 외접원 반지름은 대문자 R, 내접원 반지름은 소문자 R. 그리고 ABC는 뭐 삼각형 세 변의 길이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없죠. 딱히. 다음 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해봐라 하는 건데 안 외우셔도 됩니다. 네. 외워두면은 써먹을 때가 별로 없어요. 정석 풀 때나 조금 쓸만하지 거의 안 써요. 세 개를 일단은 증명하게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딱 봐도 알겠지만 사실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은 덤이죠, 덤. 원 플러스 원이죠, 이거. 그쵸? 이거 증명하면 이제 증명되는 거 아닌가요? 자연스럽게? 그냥 유도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치? 이거 증명되면은 이쪽 R과 이쪽 S 이렇게 교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실 이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 안 그래? 두 개만 증명하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네.
근데 둘 다 어쨌든 넓이잖아요. 둘 다 넓이. 그러니까 넓이를 일단 쓴다고 치면은 뭐 넓이 어차피 뭐 2분의 1 곱하기 뭐 AB sin C 쓰고 나서 얘랑 잘 관찰해야 되니까 어떤 느낌이냐? 이게 없어졌잖아 지금. sin C가 없어지고 갑자기 대문자리 등장했단 말이야. 요정의 문제로.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차가 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무슨 공식 쓰겠구나라는 식으로. 그게 유도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그걸 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외워도 아마 까먹을걸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사인 공식인가봐. 사인 C분의 C가 2R이었잖아. 여기서 사인 C가 어떻게 유도됐냐면은 2R분의 C 유도됐단 말이에요. 그쵸?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거 그냥 대입한 거 아닙니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사인 C 대신에 이거 써봐. 2R분의 C. 그러면 분모는 이제 4R 되고 분자가 A, B, C의 곱이 되네요. 유도됐네요 그러면. 그쵸? 간단하게 유도됐네요 그냥. 사실 뭐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거긴 해요.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증명됐으니까 이게 증명한 거 아무것도 아니죠. 뭐 양변에 4를 곱하고 S 나눠라. 아니, R을 곱하고 S 나눠라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두 번째 거는 증명 생략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도 보다시피 넓이잖아요. 이번에는 변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AB를 어떻게 소구할까 생각하면 또 적분법이 보일 거예요. 요 식에서. 요 식에서 예를 들어서 C가 뭐야 하면은 2R 곱하기 sin C인 거 보이나요? 원숭이가 아니면은 어쨌든 A도 구할 수 있고 B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그치? 다 가능하잖아. 그치? 똑같은 구조일 거 아니야? 구조 자체는 다 이런 식일 테니까. 그렇죠? 원하는 거 뭐 지금 이거 서서 해도 되겠죠? S는 A, B, A, B 그리고 sin C는 일단 그대로 이렇게 쓴다고 쳤을 때 A가 뭐니까 이거잖아. 2R 곱하기 sin A B도 2R 곱하기 sin B 이래놓고 나서 일단 앞에 요거 2분의 1 2R 2R 제곱이네. 그 다음에 사인들만 쓰니까 하나씩 다 곱하는 거네. 증명 되는 거지 뭐. 이해가지? 그래서 뭐 처음 배울 때는 와 이게 다 하나가 공식인가 싶겠지만 그냥 만들려고 했으니까 한 번씩 만들어 본다라는 느낌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하되 기본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첫 출발은 어쨌든 넓이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둘 다. 넓이 공식을 일단 쓰고 난 다음에 이걸 고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뭐 사인이 없어진 걸로 봐서는 사인 법칙인가비요. 반대로 사인만 잔뜩 등장하는 거 보니까 사인 법칙인가비요 하면은 사실 금방 보이고요. 두 번째 공식이야 뭐 이렇게 교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걸 이용해야 이제 2번이 좀 잘 풀려요. 2번이 뭐냐면은 세변의 길이가 이제 5, 6, 7이죠.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알려줬으니 이제 S, R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저 앞에 1번 증명하라 이거 없이 이렇게만 나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할 줄 알면은 좋은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거 시켜놓고 이제 시킨다 이거지. 이건 면적이잖아 사실은. 그치?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어. 두 변과 끼인각이면은 이제 그 사인으로 이용하는 넓이 공식이고 세 변이 나왔을 때는 헤럴의 공식이라고 씁니다. 그쵸? 헤럴의 공식으로 풀어내라는 얘기거든요. 참 정석이 헤럴의 공식도 좋아요. 이게 얼마일까요? 5 더하기 6 더하기 7 나누기 2 9인가요 그러면? 18입니까? 9가 나올 거예요. 스몰 s 값이. 그래서 이제 이것은 루트 9 곱하기에 9에서 첫 번째 변을 뺀다 4 9에서 두 번째 변을 뺀다 3 9에서 세 번째 변을 뺀다 2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두 개가 6으로 나가겠네 앞에? 이거 안 나가고 6루트 6 나오네요. 그렇죠. 소문자 이거 아까 했던 거 기억나요? 까먹었죠? 아까 내가 어떻게 썼는지 이거 기억나요 이거? 넓이가 내접은 반지름으로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해요. 간단하게. 이거를 공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다고 이거. 아까 했던 삼각형 쪼개가지고 밑변 높이를 이해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방금 구한 6루트 6에다가 이게 S 값이잖아 9에다가 R을 곱했다 이거지 이렇게. 내접은 반지름만큼.
이해가지? 그럼 이제 R은 얼마 하면은 9분의 6루트 6 약분 얼마 이거? 3분의 2루트 6이냐? 이게 나올 거예요. 이해가죠? 이것도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가죠? 이 R은요, 이 R 구할 때 이제 아까 했던 이거 쓰는 거라고 보면 될 거예요. 대문자 R, 의저번의 반지름 길이 구하는 방법. 그래서 세 개의 길을 다 곱해. 5 곱하기 6 곱하기 7을 뭘로 나눠? 4 곱하기 넓이값 6루트로 나눠야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뭐 6 약분되고 오 이거 왜 이렇게 커? 하면은 24분의 35루트인가 봐. 맞아? 오 이렇게 나와 답이? 네,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이제 저 마지막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할 때 이제 용식을 잠깐 빌려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이거 1번 없이 2번만 풀려고 하면 아마 저기 어디서 많이 막힐 것 같아요. 대문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여러분이 어쨌든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이게 방금 봤던 거잖아. 넓이 공식에서 유도가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공식을 사서 외우지 말고 있는 공식 증명하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니까. 넓이를 어떻게 또 변형할까 이렇게 접근하면은 굳이 안 외워도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표기법 중에 이제 이렇게 소문자 S를 이용해서 넓이를 또 간단하게 쓰는 방법도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형에 관련된 것들이고, 나머지가 삼각함수 활용이라고 해서 이제 또 5개가 있는데 천천히 하죠. 오늘 이거 다 하고 수열 들어가겠는데? 워밍업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갑자기 시작부터 막 도입부가 너무 높아가지고 힘들어하려나? 그냥 유도한다라는 측면에서 공부하면 되는 것들이죠. 공식을 한번 다시 베껴본다, 모르면은 베껴 써라 라는 것과 어디에서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 공부하면 되고요. 난 여기 있는 문제 풀기가 난 제일 싫어. 왜냐면은 여기에 이제 옛날 수능 기출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좀부터 얘기할게요. 일단 157페이지부터 있는 삼각함수 활용.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석 풀 때는 가급적이면 이 밑에 있는 정석 연구는 이렇게 가리고 푸는 게 좋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만 보고 풀어야 돼. 사실은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림이 여기 있네 이렇게. 근데 그림 보고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리고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글씨만 보고 그림을 여러분이 실제로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해수면과 같은 높이에 있는 지점 A에서 산꼭대기 P를 올려다보는 크기가 45도. 뭔 소리야 이게? 해수면? 이게 해수면이죠, 그치? 이게 해수면이고. 뭔 말인지 이해가지? 이거 해발 몇 미터라는 거, 그치? 여기 편의상 사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도 돼, 이렇게. 육지고요. 이렇게 생긴 산이 있는데 이 산 꼭대기를 올려다본 각이 45도래요. 해수면 자리에서. 이렇게 올려다본 각, 이게 45도가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강도 7짜리 지진이 나왔죠, 오늘? 오늘이냐, 어디냐? 일본에서 지진 났잖아. 강도 7점. 아유. 어제예요? 일본 안 망하나요? 쓰나미가 밀려온다! 해수면 여기. 근데 여기서 P를 향하여, 산꼭대기가 P라고 부르는 곳인데, P를 향하여 경사도 30도짜리인 길을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경사도가 30도짜리 길인가 봐요. 이렇게. 아래쪽 각이 30도짜리. 이 길을 따라 쭉 갔더니 2km 갔대, 2km. 갔더니 올려다본 각은 60도래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까지 가서 한 2km까지 가서 여기서 올려다봤더니 이 각은 이제 60도가 나왔다는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이 산의 높이를 저 해수면, 해발 몇 미터 이런 식으로 저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 가죠?
뭐 삼각형 분해하는 거 많이 해봤죠. 삼각형 그 도형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뭐 좌표평면도 마찬가지고 도형이 나오면은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분해합니까? 항상 축과 수직.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축과 수직으로. 쉽게 말해서 축에다 수선해발을 내린다라는 식으로 이제 분해를 하는 말이에요, 도형을. 최악의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그래서 이제 뭐 해수면을 X축처럼 보았을 때, 이거 Y축, X축, 이런 거 아니겠어, 그치? 수직이잖아, 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수선해발을 내리면 금방 풀죠. 사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즉석에서 답이 나오지 않나? 왜냐면은 이게 특수각이잖아, 30도. 2 대 1 대 루트 3이고, 그치?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높이를 구하고 싶어? 높이를 x로 놓던 뭐 h로 놓던 h로 놓을까? 근데 사실은 이 높이 전체 h로 놓는 것보다 사실은 이 길이를 a로 놓는 게 더 편하게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또 1대 루트 3대 2니까 루트 3 a거든, 분명히. 이해가지? 그럼 나머지 여기 1이고 1km 다 다니는? 여기는 a잖아. 근데 얘랑도 1대 1 아닌가? 그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a에다가 루트 3 더한 거랑 1에다가 루트 3a 더한 거랑 같을 거란 얘기죠, 이렇게.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 위에 높이 같을 거야. 넘어가면은 이쪽은 루트 3 빼기 1의 a고 저쪽은 넘어가면 루트 3 빼기 1이네? 뭐야 이거? a가 1인데? 1kg네, 1kg. 이거 1kg. 이거 루트 3kg. 그 높이는 그래서 루트 3 더하기 1 km 되겠죠, 이렇게. 이해가죠? 그러니까 첫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릴 수만 있다면 자꾸 그림을 보고 베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잘 그릴 수만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삼각측량에 관한 게 나왔죠? 11-13번 문제. 삼각함수의 쓸모싸움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쓸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삼각측량. 거리를 재고 각도를 이용하여 실제로 잴 수 없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잴 수 있다. 뭐 이런 거 할 때 삼각 측량의 방법을 쓰는데 이게 약간 이제 입체의 원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종이다 보니까 좀 입체감이 안 살긴 해요. 아 이거 뭐야? 11-13번은 그림을 어떻게 그래야 이쁘게 그릴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죠. 이쪽에 육지가 있어요. 육지. 이쪽은 육지. 나머지는 바다. 바다에 여기 섬이 두 개가 있는 거지. 섬. P라는 섬 아닌데? P라는 섬에 이제 한 점인 P와 한 점인 Q 이렇게 두 점이 있고. 이 Q점에서 높이가 270m짜리인 철탑 QR이 있대요. 뭔 말이냐면 여기에 이제 누가 미쳤죠? 누가 섬에다가 철탑을 넣어놨어요, 그치? 철탑? 이런 느낌으로 철탑의 높이가 270m래요. 미친 거죠? 누가 섬에다가 이런 철탑을 하나 세워놨어? 안테나인가?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써요? 이렇게 쭉 이렇게 평지에 철탑 하나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요? 이게 다 평지인데 여기만 이제 입체예요. 이렇게 원래는 철탑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보드판을 이제 하나의 평면, 육지와 바다가 섬이 있는 거로 본다면 철탑은 사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 느낌이 잘 안 살긴 하는데. 육지에서는 거리 재기 쉽잖아요. 뭐 30cm 자라도 길이 될 수 있잖아. 한번 또 보세요 하면, 그치? 그렇게 해서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했더니 A, B 사이 거리가 750m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 거리를 쟀더니 이게 750m가 나왔어. 뭐 실제로는 뭐 다른 거 되겠죠. 그래서 A 쪽에서 이 B를 기준으로 이렇게 동경을 만드듯이 P를 바라본 각이
몇 도냐면은 PAB가 110도.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110도고요. B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P점을 바라본 각이 P 어디 있어? ABP 53도. 이렇게 바라본 각은 53도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린 이 까만색 선은 일종의 이제 해수면 사이에서의 각을 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평지에서 이렇게 각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뭔 말인지 가요? 여러분 색깔 이해하기 좋게 내가 색깔로 구분해 줄게요. 그 다음에 PAQ 60도 나왔죠? 이렇게 잰 각은 60도고요. 여기에서 올려다본 거죠. 이제 이 탑 꼭대기를 올려다본 이 입체 삼각형의 이 올려다본 각의 크기는 5도인 거예요. RAQ 이 5도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요? 그러니까 요 파란색 선만 이렇게 입체로 나와 있는 선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바닥 한 평면에 그려놓은 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파란색 선만 이렇게 올라가는 선, 입체의 선이에요. 어려운 말로 하면은 Z축 이러면 좀 이해할까? 얘들은 다 X축, Y축에서 좌표평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얘 혼자만 이렇게 Z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선이라는 거죠. 이해가요? 그림이 조금 마음에 안 들죠? 네,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이 내가 얘기했듯이 이거 글을 보고 여러분이 그 상황을 빨리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PQ 사이의 거리, 이 섬과 섬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지 구하시라는 거죠. 섬과 섬 사이의 실제 거리를 구하기 힘들 겁니다. 뭐 자를 이용해도 그렇고 어쨌든 힘들지 않겠어요? 섬과 섬 사이의 거리 어떻게 할 거야? 아유, 네. 그러면 네. 어떤 녹화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사실 이 파란색 선은 사실 맨 마지막에 쓸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쓰는 거.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고 입체적인 거는 약간 나중에 생각을 하고 그냥 평면에 그린 이 선들로부터 어쨌든 거리를 잴 거니까 각가지 길이값을 구할 수 있을까? 라고 접근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그려져 있는 이 삼각형 PAB 이거 보다시피 한 변과 양끝각이 나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쵸? 110도와 53도라고 일명 ASA 조건이죠? 그쵸? 한 변과 양끝에 끼인 각을 주는 조건입니다. 이걸로부터 예를 들어서 PA의 길이라든지 PB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을까? 각 구하는 건 쉽잖아 솔직히. 왜냐면 이거 53도에 110도면은 163도면 저 위에 건 17도일 거 아니야, 그치? 각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변의 길이를 추가로 구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내가 그때 이런 거 있잖아요. 각 A, 각 B, 각 C 변 A, 변 B, 변 C 무엇을 알고 무엇은 모르고 나머지를 구하라. 지금 상황 이해 갑니까? 각은 3개 다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그쵸? 변의 길이는 한쪽만 나와 있고요. 나머지 두 변을 구할 때 뭘 쓸 것 같아요? 뭘 써요? 사인 법칙이죠. 이렇게 끊었으면 사인 법칙 아닌가요? 그쵸? 이해가요? 첫 번째 줄이랑 세 번째 줄이랑 써도 사인 법칙이고 이해가요? 사인 법칙으로 다시 할게요. 각이 이렇게 많이 드러날 때는 사인 법칙 쓰는 게 우선입니다.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지만 물론 사인 법칙 쓰는 게 우선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인 110도 입장에서는 저쪽 길이죠. PB 이해가요? 만약에 사인 53도 입장에서는 저쪽 PA고요. 그 다음에 사인 17도 에서는 이쪽 AB의 길이인 750m가 되는 거죠.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을 써서 이 중에서 주어진 값이 있는가 봤더니 사인 17도가 일단 나와 있네. 이게 0.3이라고 여기 0.3. 그 다음에 사인 53도도 있네. 0.8이라고 여기 0.8 나와 있네. 사인 110도는 안 나왔네. 안 나왔으면 일단 패스. 알겠지? 안 나왔잖아. 사인 110도가. 그치?
참고로 사인 110도가 없고 다른 값을 줄 수도 있지 않나? 사인 110도랑 똑같은 거에 해당하는 다른 값? 그게 몇 도야? 사인 무슨 값이야? 사인 70도의 값이죠? 이해가요? 에이씨 다 까먹었나 봐. 이 뭐였어요? 이해가요? 180도 빼도 되잖아요. 그거. 이해가? 그러니까 혹시라도 거기 단 이 조건, 맨 마지막 조건 중에 사인 70도가 있으면 얘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 없잖아요. 사인 70도도 없고 사인 110도도 없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일단 패스. PA는 아직 모르겠어. 어쨌든 이걸 이용하면 PB는 모르겠지만 PA는 구할 수 있겠네. 지금 상황이 그치? 0.8분의 PA의 길이가 0.3분의 750m랑 같대요. 따라서 PA 길이는 얼마 하면은 오야 3분의 8 곱하기 750인데 이게 얼마냐? 2000이냐? 이거 약간 이거 250 아니야? 그치? 250 곱하기 8 2000 아니야? 2000? 2000m 그럼 2km라고 쓰지 뭐 빠질 거 그치? 이게 되겠네요. PA 길이 여기가 2인 거 알았어요. 이 길이가 2예요. 0.75 쓰겠습니다. 지금부터는 750m를 그냥 킬로미터 단위로 0.75? 4분의 3? 이렇게 쓸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PB 길이는 어쨌든 코사인 110도를 알면은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없고 사인 110도가 있으면은 사인 법칙 쓸 텐데 그것도 없고 저건 못 구하나 봐. 냅둬 일단. 그럼 일단 이 깜장새 삼각형 갖고 할 짓은 다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치? 이쪽은 어차피 못 구하는 거니까 길이는 3개 중에 2개는 구했고 답은 다 구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 뭘 구하서 당연히 빨간색이죠? 얘가 빨간색 이 길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60도만큼이라는데) 이게? 아이씨 왜 안 나와? 이가 60도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뭐 길이 구할 수 있는 게 없네. 빨간색 길이는. 왜냐면 뭐 부변과 끼인가 이 길이가 어쨌든 이 길이는 마지막에 구할 거 아니야. PQ의 길이는. 이거 구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길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닐까? 얘를 알고 사이값을 아는데. 그치? 그러면은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내가 그림에서 생략했던 그 파란색 선 이걸 이용해야겠죠. 그럼 그 다음은 이해가요? 올려다본 값 몇 도? 5도 이거. 자, 270m짜리 탑을 올려다본 가격이 5도래요. 뭐라고요? 이게 틀린 거잖아요. 여기 탑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올려다본 가격이 5도입니다. 이거는 길이가 270이고요. 그러면 탄젠트 이용하면 이 아래쪽 길이 나오지 않겠어? 이 아래쪽 길이가 여기서 말하는 아마 AQ의 길이일 거예요. 이해가요? AQ의 길이. 가만히 이렇게 있지 말고 인마 뭐라도 써있는 놈아. 안 졸려? 뭐라도 쓰던가 뭐 하야 안 졸리지 않을까? 길이 어떻게 가면 되겠어? 탄젠트 5도 있나? 있네! 0.09라고 그치? 탄젠트 5도가 0.09래요. 와 이거 넘어갈게요. 우리 이거 배우지 않았어? 이과생의 필수품? 직각삼각형에서 한 값과 한 변이 나왔어. 나머지면 표현할 수 있다고 그치? 이거 어떻게 기억나? 270 곱하기 뭐? 탄젠트 5도분의 1 기억나요? 잘 모르겠으면 탄젠트 5도의 정의를 쓰는 거야. 5도의 정의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그치? 이게 밑변인 AQ분의 높이 270m니까 이렇게 쓰던가 차라리. 그래서 AQ의 길이가 나오죠. AQ는 0.09분의 270m네요. 이게 얼마야? 하나 둘 3000m 3km군요. 그렇죠? 그래서 AQ의 길이인 이 빨간색 길이가 3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뭐야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중간쯤에 얘기했었나? PQ의 길이가 두변 2km, 3km와 그 사이 끼인가 60도라고 하는 SAS 조건 만족시킴으로 무엇의 PQ의 길이의 제곱이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2제곱 더하기 3제곱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의 코사인 60도 만족하겠죠. 단위는 킬로미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4 더하기 9에다가 이게 얼마? 2분의 1 약분하면 6을 빼는 거잖아. 그럼 얼마야 이게? 7이네, 그치? 그래서 PQ의 길이는 루트 7 킬로미터가 될 것이고, 루트 7이 혹시 또 나와 있죠? 2.6이라고. 그래서 이걸 대략 근사적으로 2.6km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순서를 어떻게 구하냐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 깜짝선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으로 구했고요. 그 다음은 요 입체 삼각형을 이용해서 탄젠트로 구했고요. 마지막에는 두변과 끼인각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구한다라는 뭐 이제 공식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쓰죠, 이것저것. 그렇죠? 그래서 연습용으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육지에서 길이 재는 거 별 문제 없고, 각 재는 거야 뭐 각은 뭐 어떻게든 잴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사실로부터 섬과 섬 사이, 실제로 측량하기 어려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잴 수 있다. 이런 삼각 측량으로 많이 쓰게 될 것 중에 하나인데 뭐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죠? 야, 가만히 있으면 되게 재미없지 않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너희들 뭐지? 대입 관련된 설명회 듣는 거 있잖아. 얼마 전에 했잖아, 그치? 2시간 동안 했잖아, 그치? 뭐 2시간이지만 실제로는 아마 한 100분쯤 하고 질문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와, 내가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정말 졸리던데요? 차라리 이렇게 종이에다가 막 열심히 적으면은 덜 졸리거든?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 니도 그러겠지. 다 아는 거다. 뭐 거의 대부분 아는 거였다. 나는 어떻겠니? 나는 어떻겠냐고. 나도 대부분 다 아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다 아는 거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정말 못 버티겠더라고. 차라리 요약 정리해야지 하고 막 노트에 적으면은 시간 금방 잘도 갈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자니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더라고. 너도 마찬가지 아닐까? 지금 하는 거 물론 아는 친구들도 있겠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되게 졸릴 텐데, 또 하다못해 이렇게 같이 풀어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는 이거 풀고 있는 동안 너희들은 그 다음 거 미리 풀어본다든지 이래야 좀 덜 졸리지 않나?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계속? 끝까지? 나만 죽어라 이거지? 당신만 죽으시오. 난 놀다 가겠소. 뭐 이런 거야 지금? 내가 3월달부터 구쟁이 들어가면은 나 이제 거의 수업 안 할 거야. 알았어? 너희가 풀어야지. 너희가 풀고 채점하고 틀린 것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풀어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 그치? 지금 처음 배우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씩 해주는 거고,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기본 개념이야 간단한 것들밖에 안 할 거고, 문제로 들어갔을 때도 대부분 여러분이 어쨌든 풀어야 되기 때문에 풀라고 시킬 거야. 14번. 요거는 1번, 2번이 이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번만 내야 되는데요. 2번만 내버리면은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이해가요? 2번을 내면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1번을 먼저 풀라고 준 거거든요. 관심 없죠? 그쵸? 1번을 보면요, 삼각형 PRS가 있습니다. PRS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거기 그림을 참고하면 돼요. 이거는 그림이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그림 보고 하시면 됩니다. ABC라고 해서 세 변의 길이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와 1이라고 하는 이 나머지 둘도 나와 있어요. 삼각형에서 보면은 그 중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간에 선 하나 이렇게 긋고 각가지 선분의 길이를 다 표현한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들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가 1번 문제예요. 이 문제를 앞에서 한번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억하려나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 그 11-6번이었죠?
기본 문제 11-6번 페이지 150페이지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이 문제를. 근데 잘 그거 기억하셨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삼각형이 있고 이 선이 중점을 연결한 선, 즉 중선이라고 할 때 이들 사이의 관계는 뭐가 되지? 라는 것을 고1 때 배웠던 중선 정리로 하지 말고 요 단원에 걸맞게 코사인 법칙을 한번 구해봐라. 기억나?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이 있을 때 이제는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해서 뭐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당연히 이쪽이 A고 이쪽이 B면은 이쪽은 A 대 B 아니겠어요? 그쵸?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어져서 마찬가지 가운데 길이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는 또 어떤 식이 성립할까를 한각, 이쪽 각이던 이쪽 각이던 혹은 이쪽 각이던 이쪽 각이던 한각을 이용해서 공용이죠, 공용. 그렇죠? 조그만 삼각형에도 요 각이 있고 큰 삼각형에도 이 각이 있으니 그렇게 두 번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이해가 무슨 말인지? 중선 정리도 마찬가지였어. 고등학교 때 쓰던 거 말고 1학년 때 쓰던 거 말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켰을 때 해본 사람은 이 문제를 풀어요. 그만 이해가요? 한각 이 각을 세트하고 놓고 이 조그만 삼각형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SPQ 요 삼각형에서 다시 말해서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세타를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 이거 하나와 그 다음에 큰 거 PRS에서 쓴다면 뭐가 될까? 예, 그거 두 개를 만들면은 바로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만들라는 얘기예요. 일단 그걸 만들어야 2번을 풀거든요. 뭔만 이해가 나 뜻?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봐라 라고 할 때 꼭 해보셔야 됩니다. 해봐라 했더니만 뭘 해? 아 어차피 난 안 해도 돼 하시지 말고요. 알겠죠? 해봐라고 할 때 꼭 해보세요 제발. 코사인 세타 요 깜장색 색칠한 거에서 어떻게 구한다고? 2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A제곱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맞아요? 큰 거에서는요. 삼각형 PRS 큰 거에서는요. 2 곱하기 A 곱하기 3분의 A제곱 더하기 3제곱 빼기 C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이해가요? 예, 작은 거에서 한 번, 큰 거에서 한 번. 둘 다 같은 코사인 값이니까 결국 이렇게 두 개 같은 거예요. 해서 2A 약분하고 이렇게 2A 3은 여기로 갖다 곱하고 2를 여기로 갖다 곱하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3 곱하기 분자 A제곱 더하기 4 빼기 B제곱이네요. 는 2 곱하기 이쪽 분자 A제곱 더하기 9 빼기 C제곱 되는 거죠. 이거 정리하면 답이 됩니다. 일단 답은 물론 깔끔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전부 다 저변으로 이해한다고 치면요 3A제곱이랑 여기 마이너스 2제곱 넘어가네. 그럼 이제 A제곱은 남겠고 B제곱은 마이너스 3B제곱 C제곱은 이게 마이너스 2C제곱이니까 넘어갔으면 플러스 2C제곱이 되고요. 그렇죠? 상수항이 여기서 12 18이네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6 되겠네. 그치? 는요. 이런 시간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갔죠? 이해 갔죠? 요거를 일반화시켜서 구하는 공식이 뭐다? 그게 이제 스튜어트의 정리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일반화까지 가능할 거예요. 일반화. 뭔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해봐. 이런 것들을 너무 쉽더라. 구경만 하는 거 해. 이거 뭐지? 이러지 말고 5개의 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이런 게 있다 이거지. A의 제곱에다가 N을 곱해요. 플러스 B 제곱에다가 M을 곱해요. 이해가요? 이거 제곱에다가 이쪽 곱하고요. 이쪽 제곱에다가 이쪽을 곱해요. 그 두 개를 더해요. 라는 값이 뭐랑 똑같냐면요. 가운데 길이 제곱 에다가 이렇게 둘을 곱해요. Mn 이 우변에다가는 이 둘을 더한 값만큼 곱해요.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튜어트 정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M과 N이 똑같은 상황일 때 M과 N이 같다. 뭐라고? 여기서
m과 n이 같아질 때 쓰는 공식이 바로 중선정리 공식입니다. m과 n이 같으면 이게 중선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쵸? m과 n이 같기 때문에 좌변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뭐 m으로 묶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틀려 음식이더라. 그렇지. 우변은요 m과 n이 같으니까 이거 2mn이죠. 2m이죠. 요거는요 m제곱이죠.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m 약분시켜봐. 뭐 남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배의 p제곱 플러스 m제곱. 이게 무슨 공식이라고? 중선 공식. 그치? 이해가? 근데 이게 좀 더 일반화된 공식이라는 거죠. 5개의 변의 길이에 관련된 공식. 이렇게 공식으로 외워도 좋고 얘까지 안 외워도 좋으니 이 방법을 알아둬라 제발. 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관계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나 같으면 집에 가서 이거 해볼 것 같거든? 나 같으면 집에 가서 해볼 것 같아. 방법 알려줬잖아. 안 그래? 어렵지 않잖아. 이거 한 5줄이면 증명 가능해요. 이것도 방금 했던 방법으로. 나 같으면 할 거고 조금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거 외우겠죠. 이 식 자체를. 내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이거 외워두면 어떻어요?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겠죠? 근데 언제 쓸 수 있겠습니까? 검사용도 안 그래? 검사용도로 외워두면 좋지 않아? 혹여 아니 못 외우더라도 어디다 적어놓고 나서 나중에 내가 푼 거 맞나 검사하고 싶은 쓸 수 있잖아요? 100점 받고 싶지 않아?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이걸로 유도할 수 있으니까 한번 유도해 보세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가끔씩. 수능에서 100점 맞는 친구들은 어느 레벨까지 공부할까요? 이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다 공부해놔요, 진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수능이 어디 끝까지 레벨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배운 거를 다 공부해놔요, 걔들은. 정말로.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야 이제 2번을 풀어요. 2번은 또 그림이 없어요. 그쵸? 그 밑에 있는 모범답안의 그림이 물론 있긴 하지만 2번은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쵸? 문제에는 그림이 없거든요. 보시면 이런 거죠. 일직선 위에 있는 해수면 위에 있는 세적 P, Q, R에서 산 꼭대기를 올려다본 각의 크기가 60도, 45도, 30도래. 뭔 말이냐면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철석 바다예요. 동해안 그 해안가 도로처럼 쭉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일직선 쭉 있는 거죠. 해수면 높이로. 뭔 말인지 이해가?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산의 정상을 올려다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올려다봤더니 야 이거 각이 60도만큼 나왔어 이런 거고요. 조금 더 가서 올려다봤더니 야 이때는 내가 45도 각도로 올려다봤어 이런 거고요. 조금 더 가서 올려다봤더니 이때는 올려다본 각이 30도만큼이야 이렇게 된 거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차를 타고 쭉 가면서 처음에는 어쨌든 정상이 좀 가까웠겠지 뭐. 우와 산 되게 높다. 한참 가다가 다시 봤더니 우와 산이 저 정도구나. 더 멀리 갔더니 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PQ 2km 여기는 2km만큼 간 거고 QR은 1km 이거 1km만큼 갔다 이거죠. P, Q, R 과연 이 산의 높이가 얼마만큼일까 찾아라라는 건데 해수면 높이 쪽으로 이렇게 평면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서 그 평면에 이 정상에서 수세바람이 하나 내립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랬을 때 요렇게 그러니까 바닥이죠 일종의 바닥 평면 그 해수면 높이만한 평면 수소의 발을 내려서 만든 이 삼각형이 얘예요. 그게 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상은 이름이 없죠. 정상을 뭐라고 할까? T라고 부를까? 탑이니까. 정상을 T라고 불렀을 때 이 T에서 해수면 이 평면 쪽에 수소의 발을 내렸을 때 이 발자리를 S로 본 겁니다. 지금. 이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높이를 보고 싶은 건데요. 요 밑에 있는 삼각형 E, P, Q, S 요 선 하나 본 거 Q 요 선분이 이제 요 그림이라는 거예요. 1번 그림.
근데 1번에서 이미 관계식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요거 이용하면은 산 높이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산은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림을 어디다 그리냐? 큰일 났네. 그릴 데가 없네.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내가 이 P 지점에서 이 산을 올려다 볼 때는 분명히 60도였어요. 그쵸? 이해가요? 여기가 S고 여기가 T라고 이렇게. 처음에 있는 이 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이해가? 그 다음에 조금 더 갔죠? 조금 더 갔을 때 두 번째, 이 Q에서 올려다 본 각. 이 각은 이제 45도예요. 이렇게 직각, 이렇게 직각.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요거.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해가요? 색깔이 마음에 드는 게 있네. 더 가서 R만큼 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 산을 올려다본 이 각은 30도고요. 여기서 본 이 삼각형. 이해가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3개를 이렇게 높이를 맞춰놓고 요만큼씩 벌려놓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뭐 보여줄 게 없네? 마땅하게? 느낌이 알겠어 이거? 그래서 높이를 만약에 내가 h라고 본다면요, 그러니까 이게 h라면요, 빨간색에서 놓고 본다면 이게 1대 루트 3 그 비율이니까 이 SP의 길이가 루트 3분의 h일 거란 얘기고, 요 파란색 직각삼각형 45도, 45도, 90도짜리 직각 이루면서는 이 길이가 h만큼 되겠네요. 그 다음에 30도짜리 여기서는 이 SR의 길이는 루트 3h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특수한 직각삼각형 3개 이렇게 겹쳐놓은 거 가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45도짜리 뭐 하나랑 60도짜리랑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3개 붙여놓고 나서 이렇게 벌린 거예요. 이렇게 이거 뭐라고 비유했더니 그냥 이게 벌린 거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벌렸다는 거 조금씩 3개를 이렇게 한 기둥에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만큼씩 벌린 거예요. 조금씩 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 h를 기준으로 여기는 루트 3분의 h일 거고, 이 길이는 h일 거고, 이건 루트 3의 h겠지. 그 길이 3개가 각각 여기서 말하는 ABC인 거죠, 이게.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3분의 h, 여기가 h, 여기는 루트 3의 h라고요, 이렇게. 이해가요? 따라서 이 3개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h가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두 번째 문제만 내버리면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변사의 길이를 관계식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이제 이걸 먼저 구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끝나는 거니까 a에다 대입하니까 3분의 h 제곱이고요. 빼기 3 곱하기 b가 h랑 같은 거니까 이거 h 제곱이고요. 더하기 2 곱하기 c가 루트 3h죠. 제곱하면 3h 되겠네요. h 제곱 되겠네요. 빼기 6은 0. 얼마야? 6 3 3분의 10? h 제곱은 6 h 제곱은 10분의 18? 아니야? 5분의 9요? 그럼 h는 루트 5분의 3이네? 유로 해서 5분의 3 루트 5 이렇게 단위는 킬로미터겠죠? 이게 1km, 2km였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요거는 이제 입체적인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림을 그 밑에 물론 정성연구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참고하셔도 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글을 읽고 캐치해서 그려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시험에는 글 위주로 내겠죠. 아무래도 쌤들이 그림 그리기 어려워할 테니까. 이해가죠? 한 문제만 더 하고 쉬었다 할게요. 11-15번만까지만 하고요. 15번은 사실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1 때 도형에 이동하면서 어떻게 해야 최단 거리가 나오니? 라고 하는 거 풀어보면서 이렇게 대칭하는 거 연습해봤던 거 있지 않아요? 뭐래? 11-15번은 너무 큰데? 42도래매. 아 그래 좋아. 연기. 42도 각을 이루는
반직선 OA와 OB가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P라는 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O부터 P까지 거리 50km 나와 있어요. 이렇게. P에서 저쪽 강변, 이쪽 강변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모양의 삼각형 모양의 길을 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길을 낼 때 뭐 저쪽 강변 한번 찍고 이쪽 강변 한번 찍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길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죠. 세 변의 길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뭘로 풀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름이 없잖아. 이게 원래는 A, B가 있지만 그냥 난 편의상 이건 X, Y라고 부를게요. 반직선 OX와 OY가 있을 때 반직선 OY 쪽에 이제 저 P라는 점을 대칭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대칭된 점을 뭐 P1 이렇게 불러보고요. 대칭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게 길이가 같고 수직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각을 재면은. 그렇죠? 요만큼 되는 곳에 P1을 잡고요. 다시 P에서 이 OX 반직선에 대칭되는 점 여기쯤 될까요? 이걸 P2라고 잡아볼게요. 마찬가지인 게 대칭이기 때문에 각은 90도, 길이는 이렇게 같은 거죠. 위아래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여기 교점 만약에 뭐 A라고 불렀을 때 P1A랑 PA랑 길이는 같은 거죠. 이 두 개는. 그렇죠? 그렇죠? 합동이니까 두 삼각형이. 이해가지? 공통변 같은 길이 90도 90도. SAS 합동 때문에 두 길이는 같죠? 동그라미 친 것들. 이해가죠? 마찬가지인 게 여기가 물론 B라고 써있겠지만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제 P와 P2는 길이가 같은 거죠. 마찬가지 둘은 합동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X 표시한다면 여기도 X 표시 될 거예요. 따라서 삼각형 둘레의 최소라고 하는 것은 이 동그라미 변, X변, 세모변 이 세 변을 더하는 건데 결국 뭡니까? 동그라미 변, 세모변, X변에서 이렇게 세 개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어차피 P라는 점이 어딘가에 정확히 있지는 않지만 그냥 O로부터 50km 떨어진 곳에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얘를 대칭한 이 두 점도 결국은 고정점이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고정점 둘 사이의 거리니까 이 직선거리가 최소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직선거리를 긋는 게 최소일 테니 최소 길이는 뭐다? 최소 길이는 이만큼이다라는 거죠. 실제 A, B점의 위치는 이 교점 자리가 A와 B가 된다.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들. 이해가요? 뭔 말인지? 나머지는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렇죠? 이 주황색 선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건데 아까 이거 합동인 거 잘 이용하면은 요 길이도 50인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점이 없어가지고 AC 부를까 이렇게? P1, O, H랑 P, O, H도 합동이죠, 둘이. 그래서 이게 50이잖아, OP가. 이쪽의 길이도 50이 되는 거고. 각으로 본다면은 이제 이 아래쪽 각이랑 이쪽 각이 같아요, 크기가. 그쵸? 그게 몇 도인지는 몰라요. P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두 각의 크기는 같죠.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또 연결하면은 여기 또 없잖아, 또. 뭐라고 해, 여기서. Z라고 할까? 삼각형 OZP랑 OZP2도 합동이죠, 둘이. 그래서 여기 길이도 마찬가지인 게 OP2도 50km가 나옵니다. 결국은 뭐예요? 50과 50, 그리고 또 합동이 되겠죠? 42도의 밑에니까 또 크기가 같거든요, 둘이 합동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이 쪼개지는데, 이거 두 개 합친이 분명히 42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합친 건 84도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84도라는 사이각을 갖고 있으면서 두 변 각각 50과 50으로 주어져 있는 요 길이, 주황색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SAS 조건이거든요. 두 변 각 끼인가? 뭘 써야겠어요, 당연히? 코사인 법칙 써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P1부터 P2까지를 직선으로 연결한 것이 제일 짧을 것이고, 삼각형의 이 둘레의 길이는 짧을 것이고, 그치? 그 길이의 제곱은 50의 제곱 플러스 50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50 곱하기 50 곱하기에 코사인 84도인데 코사인 84도를 딱 썼더니 어때? 없네 거기. 대신에 뭐가 나와있다? 사인
6도가 나와 있대요. 이게 이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저 둘이 역학관계라고 했어요. 그렇죠? 90도 마이너스 관계 더해서 90도 되는 관계 바꿀 수 있죠. 사인과 코사인. 그렇죠? 이걸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이 0.1인 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죠? 그래서 50의 제곱인 2500에 여기 0.1이니까 이게 얼마야? 2500 곱하기 250 곱하기 500이지? 빼기 500. 그럼 얼마야? 4500이 되겠네. 그치? 맞아? 그래서 P1, P2의 길이는 루트 4500 9, 5, 49 9 30의 제곱 900 30에 5냐? 킬로미터가 되겠죠. 다니까. 이해가요? 요거 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추가할 수 있냐면은 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보시고 관심 없는 친구들은 그냥 그래도 봐! 그게 어딨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삼아 해두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 해놨다가 나중에 시험 나오면은 감사합니다 쌤 이러면 돼요. 알겠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ABC 세 변에 각각 x, y, z라는 점을 잡을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B 위에 적당한 점 x, BC 위에 적당한 점 y, CA 위에 적당한 점 z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해가죠? 삼각형 x, y, z 둘레의 최소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러면 어려우니까 최소가 되는 거는 x, y, z가 어디에 있을 때일까? 삼각형 x, y, z의 둘레의 최소를 구하고 싶은데 최소가 되려면 점 x, y, z의 위치가 어디겠냐 이겁니다. 참고로 요거 내용을 조금 살짝 바꿔서 낸 게 이제 옛날 삼성고 1학년 기말고사 시험 보면 시험 문제였어요. 1학년 애들 말이죠. 삼성고 1학년 애들. 방금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 비슷한 얘기를. 그럼 해야지. 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요? 중점. 에휴, 참고로 나는 말이죠. 작년에 고1 N2반에 대고 수업했어요. 참고로 나는 했어요. 작년에. 했죠? 이러고 있는 거죠. 난 했거든요? 증명까지 해주고 심지어 문제까지 가 풀어줬어요. 근데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가 안 배웠다는 거지.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했어 안 했어? 했죠? 답이 뭐야? 이러고 있는 거죠 이제. 하면 뭐야 그거? 하면 뭐야? 나만 했네 이러고. 그치 했다고. 근데 어떻게 돼요? 이러니 내가 말했잖아. 이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배신감 느끼는 거야. 난 했잖아. 한 그때 당시 한 2, 30분 걸쳐서 했거든요 수업을 이걸. 2, 30분 동안. 근데 아무도 기억 못해요. 아무도. 이래놓고서 성적이 안 나온다고. 누구 때문에 그치? 니들이 안 한 거네 결국. 그치? 나 해줬잖아. 나 했다고. 방금 했잖아. 그래도 심지어 방금 또 한 번 더 했잖아. 그치? 뭐죠? 웃기는 새끼들이야 그치? 대시 이동하나 그럼? Z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삼각형 ABC 위에. 그치? 방금 했잖아. 이렇게 대칭시키고 Z1 이렇게 대칭시켜서 Z2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 각이 얘랑 같고 얘랑 같고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AB를 X, Y를 어디 잡으라고 했어 아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여기에 X 잡고 여기에 Y 잡으면 이 삼각형 둘레가 최소가 되겠네 일단. 네.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했던 거 기억나? 이 길이랑 같았단 말이에요. 합동이라서. 얘랑도 같고요. 네. 그럼 결국 이 사이각은 어차피 b의 2배 아닙니까? 이게 각 b의 크기라면 이 각의 크기는 각 b의 2배 아니냐고요. 예. 일정 하다고요. 일정. 예. 그러면 Z1과 Z2까지의 거리를 결정짓는 건 누굽니까? 변수 하나밖에 없네요. 그 변수. 누구? BZ의 길이네요. 이 하나밖에 없네요. 변수가. 안 그래요? 어차피 BZ 길이랑 얘랑 다 같은 거고. 이 사이가구 2B로 일정하니까 코사인 법칙 쓴다고 생각해보라고. 근데 내가 몰라. 이거 X가 넣을까? 이거 X 아니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에이씨 제곱은 뭐야? Z1, Z2의 제곱은 뭐냐고?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2B 아니야? 네. 맞아 틀려. 이거 X제곱으로 묶으면은 이거 2 빼기 2 코사인 2B네요. 이거 상수 아닙니까? 상수? 각 B가 정해졌는데? B의 크기가 이미 있는데? 이거 상수잖아 상수. 그럼 얘가 최소면은 전체도 최소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X가 뭐였어? B부터 Z까지의 거리잖아. 이게 언제 최소가 돼 그러면? B부터 이 선분 AC 위에 적당한 Z까지의 거리의 최소는 Z가 언제일 때야? 수선에 발일 때지. 이 새끼들 진짜 뭘 배운 거지? Z를 이렇게 잡아야 제일 짧을 거라고 이 길이가. 그치? Z가 여기 있는 거잖아. 이걸 반복해봐. X는 어떻게 써? 이렇게 쓸 때가 제일 짧은 거예요, 음식들아. Y는요?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게 제일 짧다고. 수적 삼각형. 근데 이거 있을 거야, 심지어. 에이씨. 음식점.